네, 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강희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커다랗게 타이틀을 폭발적 성장을 위한이라고 잡아놨습니다. 실은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겨울방학 때 뭘 하겠다,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세세한 내용보다는 어쨌든 1년이란 시간을 투자를 했고 저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그 투자를 한 시간에 대해서 성적이 국어 성적이 잘 나오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냉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선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서 계획을 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원론적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얘기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일단 커다랗게 요렇게 네 가지 차트인데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방향성인데 실은 2번하고 3번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인입시 전문학원하고 목동 사과나무 있는데 목동 사과나무 학원에서는 명더 외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지금 1등급이 3명이 나왔는데 이 위에 친구는 3등급에서 1등급이 나왔고요. 저희가 중간고사 때 1학기 때 시험을 한 번 봤었어요. 요 두 번째 있는 친구는 1학기 때 120등이 나왔는데 2학기 딱 중간고사 나와서 바로 이제 1등급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봤을 때 이따도 예시가 나올 건데 이 친구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게끔 태도가 변화했어요. 그 차이점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어를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개념과 문제풀이라는 게 명확하고요. 영어는 뭐 단어, 구문, 문법 이렇게 명확한데 국어는 실은 막상 공부를 한다면 뭘 공부하는지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영역이 엄청 많죠. 뭐 문학에서 고전시가 현대시 이런 거 엄청 많고요. 독서, 언어와 매체, 흔히 말하는 지금 문법이죠. 화법과 작문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국어 공부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이걸 공부하는 거야 라고 특정 지어서 답을 못해요. 실은 이 모든 영역들은 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희가 본질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고1, 2, 3 국어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많이 뭐가 부족하다라고 흔히들 평을 하죠. 문해력, 독해력. 그쵸? 그럼 고1, 2, 3 국어에서 배워야 되는 건 현대시 작품, 고전시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문해력을 길러 나갈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고1, 고2 내신하다가 고3 수능 때 집중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고3 수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1, 2 때 거의 완성이 돼요. 고1, 2 학교에서 배웠던 걸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고3 가서 이거를 성장시킬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2 때 학력평가가 3등급, 4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반만 잘 마련하면 고3에서 1등급이 나오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저기 목동권에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 중에 고1 때 내신이 6등급이 나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능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학력평가 다 한 번도 1등급을 안 놓쳤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친구가 자기 성적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내가 공부해야 될 건 바뀌지 않아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일단 저희가 남들보다 그래도 앞서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1번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들도 이젠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렇게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하냐 이것부터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친구 이번에 고대 경영 썼습니다. 고대 경영 쓴 친구인데 보면은 질문이 이래요. 소교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교재 안 보죠? 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 써 있어요. 소교, 하급 무관.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라 나오냐? 그럼 소교가 임경업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문맥에 뭐가 있냐면요. 임경업에게 두 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고 여기 잘렸는데 임경업이 시킵니다. 그러자 소교는 즉시 검을 꺼내서 임경업의 말을 듣고 소교는 즉시 검을 꺼내서 베어버려요. 그럼 이 문장상 임경업이 소교에게 명령을 한 거죠. 절대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이때 질문인데 이해가 이렇게 됐어요. 1시간이 걸리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썼다고요? 고대 경영을 썼어요. 자, 답지가 이상해요. 21번과 23번이 같은 문제인데 답이 달라요. 조금 흐릿한데요. 21번의 문제는요. 자료 2와 달리 자료 1은이에요. 23번 문제는요. 자료 1과 달리 자료 2입니다. 앞뒤 하나 바꿨는데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문제가 같아요. 라고 해버려요. 이게 현주소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도는 합니다. 야 땡땡아 암기가 아니라 네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해야 돼. 그리고 이 친구 결국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은 건 잘 맞은 거죠.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100점 한 2번 정도 맞으니까 나 잘하네 라고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내신이 5등급이 돼버렸어요. 100점 100점 2번 맞았던 친구가 3학년 때 5등급이 돼서 상담을 했죠. 근데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저희 A들이에요. 30기 친구들이 본 시험 문제입니다. 보면은 2번 확실하게 지우고 3번 확실하게 지우고 5번 확실하게 들렸죠. 이 친구 1번하고 4번하고 고민하다 찍은 거예요. 근데 찍은 이유가 뭐냐? 상서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상서로움이 뜻이 뭐야 하니까 상스럽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길하다, 좋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4번을 안 좋은 것 같은데 1번도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시험은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친구야, 넌 그럼 시험이 끝나고 상서로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찾아봤을까? 안 찾아봤죠. 그러니까 그럼 평생 가도록 3학년이 되도록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는 상서로움이란 단어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공부하냐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즉 국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품을 100작품 보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지금 시기에서 정답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 이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시를 보여주고 윤동주가 누구야 하면 대부분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넌 여기서 그럼 저항을 읽어낼 수 있니? 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애들이 문학 공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욕되다, 안 좋은 거 밑줄. 슬프다, 부정, 안 좋은 시네 라고 해버려요. 그러고 어디서 해버리냐? 여기 보면은 밤이면 밤마다 거울을 닦아보자라고 나와있죠. 열심히 닦네? 의지 이래버립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요. 여기 욕되다 있지, 의지가 있지, 근데 여긴 왜 슬퍼? 하면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받아 적기만 잘해요.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를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구리거울에 녹이 껴 있어요.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에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겠죠. 그게 너무 화자는 싫은 거예요. 열심히 닦습니다. 그럼 녹이 지워지겠죠. 그럼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자신의 모습일 거예요. 저희가 분이 이런 행동을 자아성찰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아성찰을 했으면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 거울을 닦고 봤는데 슬퍼요. 그럼 여기서 문맥이 안 맞죠. 분명히 자아성찰을 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슬프지? 보면 어디로 걸어가냐? 운석으로 걸어갑니다. 운석이라는 건 별이 떨어지는 거죠. 별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치환을 읽으면 죽음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음 밑으로 걸어간다는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걸 알아서 슬퍼요. 근데 이 친구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죠.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뭐 하겠다?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태도가 나오냐? 의지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동주가 저항시인이 되는 겁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저항시인.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럼 저희가 그럼 생각을 해야 될 게 시를 30편, 40편 보는 게 아니라 단 10편을 보더라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입니다. 이게 공감이냐 감정을 넣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문맥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이건 지금도 제가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쭉 서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스스로 글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전시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저희 지금 클리닉 구성에 고전시가 2편하고 현대시 1편 이렇게 엮어서 나가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매주 문자가 나갑니다. 신청 링크가 나가면 이 일자를 신청해서 학생들이 시간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클리닉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성적이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고 보이는 게 제가 방금 고전시가 2편 현대시 1편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험 범위가 고전시가 2편이 고전시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좀 어중간하게 하는 친구들은 현대시를 안 풀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쌤 어차피 시험 범위 고전시가잖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라는 영역은 이 A를 한다고 A가 느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능력이 늘어야 되는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제가 조금 혼냈어요. 너는 나보다 공부를 덜 했으면서 내가 짜준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 효율성이라는 건 잘하는 사람들이 따졌을 때 효율성이지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 사고 과정을 계속 고쳐가는 과정이 저는 실은 이번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독해를 공부하는 것은 글을 읽어낸다는 그 생각을 공부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독해를 공부하는 거 막 지문 풀고 문제 풀고라는 건데, 생각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거냐?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댐핑 인자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읽을 때 가령 그 비율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 비율을 뭐라고 읽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면 댐핑 인자는 0.8이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라는 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뺀 게 댐핑 인자죠.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댐핑 인자는 이동하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친구들은 읽으면서 아, 그럼 댐핑 인자는 이동하는 값이구나. 그럼 정답이 2번이 되는데, 이게 고3에서 이때 당시 오답률이 1이었어요. 이게 1이라는 건 딱 하나죠. 글을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근데 고3에서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 하면 고2, 고1 친구들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학생이에요. 공부를 하라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세 지문 풀고 다섯 지문 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지문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제가 매 설명회마다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 중간에 여기 잘 안 보일 거예요. 빨간색으로 뭐라 적혀 있냐면요. 이런 것을 잡고 가야 함이라고 적어놔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번 글을 읽었어요. 맞았어요. 재독해를 하면서 본인이 놓친 생각이 뭐였는지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피드백을 내린 거예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친구죠. 공부 잘하냐 못하냐 국어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 많이 주세요. 대부분 못하는 친구일 거예요. 근데 1번부터 5번 선지를 하나하나 뚫어내면서 이 친구 지금 답 근거 적었는데 X를 쳤어요. 내가 생각한 근거는 이건데 답지는 아니구나. 왜 아니지? 하고 이것까지 질문해요. 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케이스를 보면 알아요. 성적이 오르는 질문입니다. 이 친구가 아까 120등에서 1등급 했던 친구예요. 질문을 보면요. 왜 적절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닌가요? 근거를 물어보죠.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어디가 틀렸어? 5등급 맞은 친구입니다. 뭐예요? 원망 하나요? 이건 지금 저보고 읽어달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원망해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뭐라 할 거냐?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질문하죠. 어디서 원망해? 그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좀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의 이번 겨울 방학의 목표는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끝으로 어휘 늦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착각하는 게 우리말의 한자가 50%나 돼요. 근데 지금 시기에서 한자 공부를 할 수는 없죠. 사자성어 공부랑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 국어도 단어처럼 국어 단어도 영어처럼 클래스 카드를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가 검사를 할 겁니다. 단어 20개씩 해서 매일 검사해 갖고 쭉쭉쭉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드리고 싶은데, 국어라는 과목은 저는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날카롭게 벼려서 다른 과목을 성장하는 데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하는 건 단순히 국어 성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수학 영역에서 이 문제가 뭘 요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들어가는 게 국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국어 성적이 올라가면 보통 다른 과목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덧붙여서 요즘 친구들이요. 떠먹여 주길 원하죠.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잘 설명해도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한다는 건 꽤나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하고 괴로워요. 근데 모든 일에서 발전이라던가 성장을 할 때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 겨울방학 때 딱 요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과 질문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 두 가지 바꾼 상태로 아마 내신 때까지 가면은 성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겨울방학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구나, 혹은 지금 1등급이 나와도 이게 불안할 수 있겠구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겨울방학 그 2개월 동안 몰입을 하고 스스로 발전함을 느껴야 됩니다. 스스로 발전함을 느낀 친구들이 그 발전의 맛을 알아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근데 그 발전의 맛을 못 느끼면 계속해서 도태가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